이번 주 한미 재무장관과 외무장관이 각각 만나 막판 총력 협상에 나섭니다. 한미 조선업 협력이 관세 협상의 우선순위 카드로 부상한 걸로 보입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관세 협상 시한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렇죠. 이제 한 딱 닷새 남은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네. 더욱이 이번 주에 회동이 또 주목이 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네, 보고 계십니까? 뭐 일단은 이 구윤철 부총리 그리고 베선트 그 재무장관 간의 그 협의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고요. 예. 또 비슷한 시기에 지금 그 조현 외교부 장관 그리고 루비오 국무장관이 만나기 때문에 지금 관세 이외에 뭐 동맹 정신이라든가 이런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카드를 제시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게 사실이에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일단은 전반적인 뭐 우리뿐만 아니라 이건 우리한테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협상 기조를 보면 상대방을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 압박 과정에서 지금 초기에 되도록이면 많은 양보를 이끌어냈다는 걸 국내적으로 지금 부각을 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뭐 기존의 입장을 누그러뜨린다든가 이런 그 가능성은 별로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시간은 중장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그 들어줄 수 있는 것들 부각을 하고 전반적인 폭에서는 뭐 우리도 충분히 그 미국의 그 이 요구를 들어줄 준비는 돼 있다. 아마 이 정도의 지금 그 이 대응 방향을 가지고 협상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현 장관도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서 이 관세 협상을 측면 지원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 협상을 조금이나마 유리하게 가져갈 우리의 카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크게 주장할 수 있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예. 우방이나 동맹국들까지도 경제적으로 압박을 해나가는 게 결국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미국의 지도력이거든요.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이 세계 경찰로서는 안 하겠다 그랬지만 그 세계적인 주도 국가로서의 그 입지 자체를 포기하겠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오히려 상당히 미국한테도 불이익이 된다라는 면을 강조를 해야 될 거고요. 예. 결국은 또 이 미국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미중 전략 경쟁인데 네. 이 전략 경쟁 구도에서도 지나치게 우방하고 동맹을 압박하는 것이 결코 그 미국의 이 입지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면을 부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논리들이 가장 이제 최선이고 그다음 보조적으로 얘기하는 게 조선이나 반도체와 같은 예. 미국이 이제 집중 육성을 원하는 전략 산업들에 있어서 협력을 강조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당장은 이거 별로 그렇게 귀에 안 들어올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크게 관세하고 투자 아니겠습니까? 그 미일 협상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도 이제 투자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면을 한번 강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조선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조선업이 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지만 또 이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일각에서는 그걸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리고 투자금을 더 내라는 신호를 이미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고 미국과 협력 저변을 넓힐 수 있는 게 조선이나 해양 플랜트 부분인 것만은 분명해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강점을 짓는다는 게 우리의 이 숙련 인력이라든가 그다음에 노하우를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고 그럼으로써 이제 수주도 확대할 수 있는 이게 우리가 바라는 최선이거든요. 근데 미국이 지금 바라는 건요. 결과적으로는 이 기술 이전을 해주고 조선 관련해서 숙련 인력의 양성을 지원을 해주고 네.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하면 이제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은 경쟁자를 키워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원론적으로는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근데 이 부분도 너무 그렇게 우리가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결정적인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게 나을 거예요. 예. 이 상호 관세 영향이 대기업보다는 중소 또 중견기업에 더 크지 않습니까? 대규모 투자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네. 이 민간 품목의 희생도 최소화하는 게 또 다른 과제일 것 같은데 역시 대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의 이 대미 투자라는 게 예. 과거에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도 굉장히 꽤 많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여력이라는 면에서도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관세 협상이라는 압력을 지금 맞닥뜨렸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러면 이게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내세우는 건 유리하다 보십니까? 아니면 안 꺼내는 게 좋다 보십니까? 저는 그 일본의 경우와 같이 분리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 관세하고 이제 그 이 방위 협력 이 부분도 지금 패키지 딜 형식으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게 연계를 해서 접근을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뭔가 유리한 게 있을 때 결과적으로 미국한테 뭔가 줄 수 있는 게 있을 때는 두 개를 연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미국은 결과적으로 경제 논리만 가지고 상대를 안 움직일 때는 안보 지원해 준다는 논리를 가지고 이 압박을 하기 위해서 두 개를 연계하는 카드를 쓰지만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지금 관세는 관세고 관세 부분이고 안보는 안보 부분이고 이게 양쪽 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유리하다고 볼 수가 없는 분야예요. 예. 이걸 오히려 연계를 하게 되면은요. 관세는 관세대로 높아지고요. 방위 분담 부담도 부담대로 커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네. 저는 오히려 분리 접근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좀 정치적 용도로 활용하겠다라는 어떤 의중을 드러내는 사례도 있긴 하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좀 안보와 경제를 따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예.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말씀하시죠. 경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럼 안보 분야를 포기할 수 있냐? 이게 사실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지금 시안이 돼 있는 협상에서 이걸 지금 연계를 하게 될 경우에 오히려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협상을 하다 보면 예. 예, 나중에 그 조금 더 얘기보단 파장이 올 수가 있죠. 예. 일단 방향성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주신 것 같은데 좀 저는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럼 정말 녹록지가 않다. 네네. 적절한 카드가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미일 협상의 경우를 보면은요. 그 전반적으로 미일 협상뿐만 아닙니다. 이건 EU와의 협상도 그랬고요. 전반적인 큰 틀 내에서는 오케이 미국의 요구를 들어준다. 감수하고 가야 된다. 다만 이걸 너무 빠른 단기간 내에 들어주는 건 어렵다. 예. 그리고 확정된 약속을 하기보다는 일단 비전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일본이 얘기한 가령 5,500억 달러 투자도 이게 꼭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예. 그러면 최대 이 정도도 할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국내적으로 이 유권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그 결과를 들어주고 그렇게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세부적인 투자 협상이나 이거는 이제 시간을 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경제와 안보로 접근할 필요는 없지만 미국 정치를 하는 트럼프 정부의 입장을 좀 고려해서 몇 가지를 보여줄 필요는 있겠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현재는 지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이 태국하고 캄보디아한테는 휴전하지 않으면 관세 협상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이걸 또 경제 논리만으로 접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뭐 예. 전형적인 트럼프 대통령 그 접근법이에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지금 러시아가 이 종전협상 나서지 않으면 이제는 그 대러시아 경제 제재 이 강화하고 특히 이 중에서 관세도 지금 징벌적으로 부과하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들의 대부분 내리에서 기승전 관세예요. 관세로부터 출발을 해서 이게 굉장히 유용한 압력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무역 적자를 좀 줄이려고 해서 관세 협상을 계속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마가 기조는 계속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민주당도 보호무역보다는 호소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기조가 좀 이어지겠죠. 네, 지금 크게 민주당이 이 미국 내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어떤 견제 세력으로서의 이 역할을 하지 못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 첫 번째는 대안을 제대로 제시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의 과격성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될 뿐이지 보호무역 기조라든가 이건 이미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있던 것들이거든요. 그럼 가령 몇 % 정도의 관세가 적절하느냐. 그리고 지금 협상 방향을 여기에 대한 대안 제시가 안 돼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대안을 전국적인 어떤 흡인력을 지니는 인물을 통해서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원초적인 건 사실은 그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의 그 행정부 교체가 이루어진 가장 큰 원인은요. 결국 그동안 민주당 행정부가 지향하던 그 좀 관대한 이민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미국 사회 내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한 DEI, 예. Diversity, Equity, 그다음에 Inclusion. 그러니까 포용, 그다음에 이 형평성, 그리고 다양성, 그리고 얘기하는 Political Correctness. 이런 것들에 대한 미국 사회의 염증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미국 유권자들의 생각은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너무 거칠고 너무 과격해요. 근데 이렇게 거칠고 과격한 접근이 있을 만큼 미국 사회를 불안하게 만든 과거 민주당 행정부라든가 지금 민주당에 대한 불만도 그 못지않게 큰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뭐 트럼프 관세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내 분위기를 사실 여쭤보려고 했는데 여론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겁니까? 예, 여론이 좋지는 않죠.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도 그렇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공약을 한 게 고용률이잖아요. 고용을 네. 증대하겠다는 건데 지금 고용률도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로 가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예. 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 업무 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뭐 지금 한 30% 중후반대 정도거든요. 굉장히 실망스러운 성적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바꾸려면 누군가 이제 대안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중간 선거도 위험하고 이렇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만큼 어떻게 아니면 그 이상으로 민주당이 지금 인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3 세력으로 되고 있다라는 일론 머스크의 아메리카당 같은 경우에도 예. 지금 존재감이 예상보다는 굉장히 지금 부진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지지율은 내려가지만 지금 마카의 동력은 그대로 가고 있는 거죠. 정말 막을 수 없을 만큼 질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크게 높아진 상황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이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계속 하게 되면 예. 어느 정도는 정책 조정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정책 조정이 어느 시기에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년으로 예정돼 있는 중간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요. 예. 아마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 일정한 정책 조정을 하게 되면 이걸 본인이 직접 말을 바꿨다라는 얘기를 듣기는 싫어할 겁니다. 그러면 일정한 정치적 희생양이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아. 그걸 중심으로 조금 속도를 조정을 하지만 지금 어쨌든 이 작년 선거에서 본인이 얘기한 것들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얘기했던 주장이나 이게 틀리지 않았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도 제가 볼 때 당분간은 지금 대외적으로 그렇고 대내적으로 그렇고 이 조금 우리가 보기에는 당혹스러운 정책을 지속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상황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미 관세 협상 슈퍼위크를 앞두고 차도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